안녕하세요. 개창TV의 개창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저품질 확인하는 방법이랑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데이터 보셨나요? 제가 쓴 포스팅인데요. 수직 상승, 수직 하강. 이거 관련돼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제 제가 저품질된 포스팅 관련된 내용으로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게 네이버 블로그 관련된 소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가설 검증 결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도 보다시피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가는 이런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13일날 2600건, 5월 14일날 4030건. 2020년 5월 13일날 작성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2013일날 하자마자 거의 뭐 떡상 수준 2600건이 조회가 된 거고요. 제가 목표로 뒀던 거는 키워드 재난지원금으로 진행했어요. 제목 국민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하기 이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그 국가재난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이슈됐던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 가족 걸로 진행했던 내용이거든요. 제 가족이 KB 국민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었고 그 부분을 제가 대신 진행했거든요. 이 부분을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을 했고요. 제가 아무렴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부문 인플루언서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제가 그거 관련된 생활경제? 경제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키워드는 웬만하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기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13일날 이렇게 2600건, 14일날 4000건이 나오던 조회수가 갑자기 뒤에 50건, 150건으로 이렇게 확 하강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 저품질이구나 라고 제가 좀 유추를 했어요. 근데 나름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광고글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검색이 안 되게 이렇게 할까라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 실험 정신이 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 거는 제가 가족 걸로 좀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제 것으로 진짜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저품질 포스팅이 계속 업로드가 되면 제 통째로 제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사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슈 키워드 정말 피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13일날 진행했고 그 3일 뒤에 5월 16일날 제 걸로 직접 또 다시 한번 포스팅을 업로드해요. 아까는 재난지원금 키워드로 진행했는데 요번엔 긴급 재난지원금 키워드로 진행을 했어요. 왜 그 썸네일과 제가 기존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썸네일이랑 제목은 동일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설명드렸고 이 재난지원금 키워드를 왜 선택했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전 강의에 그 키워드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5월 16일날 다시 작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5월 16일날 작성하자마자 690건으로 또 급성장하는 키워드가 됐어요. 다음날 98건이 또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추한 바로는 제 이웃들이 뭐 10건에서 20건을 최소 조회를 했다라는 기존 하에 98건 다음날 됐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한 80건에서 90건 사이쯤 조회가 된 이후에 저품질 포스팅으로 또 낙인을 찍힌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는 제 주관적 유추예요. 어쨌든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나서 바로 조회수가 하강하는 거. 그 이후로는 거의 조회가 안 되죠. 여기 한 건, 세 건. 요거는 제 이웃이 와서 한번 다른 걸 보다가 제 글을 한번 다시 본 조회수일 거예요. 사실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국가재난지원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성이라는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억울해요. 왜냐면 제가 생활계획증제라는 거를 모티브를 잡고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2020년 5월 7일 그 국가재난지원금,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이거는 더 이전 내용인데 그 거기에 따른 궁금한 내용들을 제가 포스팅한 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회수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보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생활경제 모티브를 잡는 게 뭐냐면 사실 젊은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 부모님만 하더라도 사실 PC 사용이나 모바일 사용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제가 포스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하는 건데, 제가 정성스럽게 쓴 포스팅이 이렇게 저품질 낙인 찍히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슈성 포스팅은 웬만하면 작성을 피하시는 방법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최근에 작성한 포스팅이에요. 2020년 6월 3일. 제가 또 경제 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키워드로 키워드 챌린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관련된 키워드로 좀 진행을 했고, 신용등급 1등급이 알려주는 마이너스 통장의 위험성, 요 관련된 위험성과 편리성, 요 포스팅을 진행을 했어요. 요 포스팅 작성하는 데만 제가 한 2시간을 넘게 작성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한 땀 한 땀 제 역사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짜 정성을 다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등급 1등급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6월 3일날 제가 작성했던 포스팅 내용 한번 볼게요. 6월 3일날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게 상단에 올라갔냐 안 올라가냐는 다 바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도 최장 24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6월 3일날 작성한 포스팅이 14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유님들이 또 조회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블로그 이유님들이 조회해 주셨던 내용 같고요. 6월 4일 또한 29건. 요것도 제가 유추하건데 요것도 제 이웃분들이 이렇게 조회해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제가 저품질을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설마 저품질이냐라는 또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이게 저품질로 낙인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제가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돼 있으면서 이 콘텐츠 자체가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에 또 필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조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최근 거의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계속 안 뜨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조회를 해도. 그래서 실제로 6월 3일날, 6월 4일날 조회를 했는데 안 뜨길래 제가 요거는 저품질로 확정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유추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자율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용등급 1등급이 알려주는 마이너스 통장의 위험성,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3.039%. 제 이자율이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 3.039%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될까 싶었는데, 제가 이자율이라는 이 부분이 아마 이 대출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네이버 AI가 이거 대출 광고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본 건데요. 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한번 해봤어요. 이 블로그 칸으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시면 게시물 등록 수정 후 24시간 경과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죠.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 사실 최장 24시간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제목 유사 문서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저 앞전에 설명드렸죠. 유사 문서, 이미지도 거의 포함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른데 그걸 퍼와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하면 이 자체도 유사 문서로 AI가 인식해서 제 블로그가 저품질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제가 하나하나 제가 직접
만든 이미지에 직접 작성한 포스팅이기 때문에 전 좀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서 접수를 좀 진행해요. 근데 좀 진짜 신기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6월 3일날 작성을 했고요. 6월 4일까지 기다려 봤어요. 6월 4일 오후쯤에 제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제 포스팅을 문의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역시나 놀랄 건 6월 5일날 97건 조회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날 언제쯤 그 저품질 포스팅으로 낙이 찍힌 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월 6일날 200건, 6월 7일날 200건 이렇게 조회되는 내용 좀 보시죠. 그래서 제가 유추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카더라라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근간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제목 동일하지 않게 하기. 다른 포스팅이나 어디 다른 유사문서와 겹친다라는 느낌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유사문서로 인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미지 또 웬만하면 퍼오지 마세요. 특히나 요때 딱 요런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요 이미지가 좋겠다라고 해서 넣는 것도 좋지 않고요. 가끔 저도 이용하고 있는 무료 이미지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갖고 온 이미지는 바로 쓰지는 마세요. 절대. 수정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정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절대 그 이미지를 바로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이미지를 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건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글자 수는 최소 1500자 이상, 1500자 내외로 작성을 하셔서 양질의 포스팅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슈성 키워드, 아까 제가 작성했던 국가지원 재난금 요런 부분들은 정말 이슈성 키워드니까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광고성 키워드. 네이버가 좀 싫어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뭐 대출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꼭 그렇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대출이나 보험 관련된 내용들은 광고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꼭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점.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실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면 꼭 고객센터로 이걸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 대출 관련된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 관련된 제 포스팅인데 제 소중한 포스팅이에요. 이 포스팅이 사실은 저품질로 낙인돼 있다는 걸 제가 유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럼 사실 제 수많은 포스팅 중에 저품질 포스팅으로 낙인 찍힌 게 또 하나가 생겼을 거고 또 하다 보면 제 포스팅이 저품질로 또 낙인될 포스팅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 부분이 아니었다 한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제 블로그 전체가 저품질 블로그로 낙인 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성스럽게 작성한 포스팅이 그 네이버 AI가 광고 또는 악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하면서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런 부분만큼은 꼭 피해 주시고요. 난 절대 이번에 작성한 포스팅이 저품질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당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 강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건 아닌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 맞지는 않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물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러운 제가 어떻게 이런 포스팅이나 제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드는 기획과 이런 영상 같은 경우 저도 나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사랑스러운 댓글도 하나씩 이렇게 부탁드리면
제가 꼼꼼하게 댓글 꼭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